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친윤계는 윤 대통령을 탈당을 말리고 친한계는 더한 것도 지금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면서 어제 계엄령과 우리는 상관없다면서 선 긋는 분위기예요. 우리 김기현 부대변인께서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맞죠. 그리고 네. 이러면 혹시라도 글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 골치 아픈 이 부딪힘이 쌓이고 쌓이면 분당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사실 탈당이 곧 탄핵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엄이 곧 탄핵이 아니듯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자 하는 그 마음은 친한이나 친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쪽에서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그 탈당이란 것이 가장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관철시키고 네. 대통령이 뭔가 진솔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는 시간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 의견이 될 수 있지만 친한이나 친윤이나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예. 대통령이 내일 오전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든다면 네네네. 친윤계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출당 그런 쪽으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친한과 친윤을 굉장히 뭐 다르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이 가장 급선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장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정혁진 변호사. 네,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한마디 보태자면 뭐냐면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을 다 장악했다면 중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법적으로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민주당의 깃발하에 모이지 않았어요. 물론 계엄이라는 이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뭔가 어떤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상대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권력이 힘을 갖게 되는 상황에 내가 어떤 결정이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진솔한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솔한 입장 표명이 적어도 오늘 밤까지, 오늘까지는 나와야지 시간을 넘기거나 지체하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직접 나와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좀 틀림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친한계에서는 탄핵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헌 위법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는 탄핵 절차도 포함됩니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법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봐야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여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를 했고요. 내각 총사퇴와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이현정 위원께서 보시기에 여당 내 대통령 퇴진 목소리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까 김기현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대통령의 사과와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선포로 인해서 저는 국민적 신뢰가 거의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에요. 자, 이런 국면에서 여당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 그 대통령이 어떤 국정 수행을 하기에는 정말 난관이 많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또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일단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는 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탄핵이 만약에 거기서 인용이 되면 60일 내에 이제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거. 아하. 이건 또 하나의 이제 불행의 불씨를 안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계속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또 한 그 번, 얘기 많이 했죠. 네, 예. 대한민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가 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예.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는 문제이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는 것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육공화국 체제잖아요. 87년도 헌법 개정 이후에 헌법이 개정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2명의 만약에 대통령 이런 방식으로 곤란을 겪는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도 이제 뭔가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뭐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개헌안이 통과돼서 하는 방안들 예. 뭐 이게 있을 수 있겠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황이 좋은데 굳이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여당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좀 뭔가 국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뭐 그런 방안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현정 의원께는 이제 그 탄핵에서 직무 정지된 상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시나리오별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좀 진단해 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 우선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방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가능성 중에서 네네. 너무 최고로 빠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예.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현 상태에서 바로 예. 뭐 6개월 뒤에 뭐 7개월 뒤에 대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가정의 수는 제외시키려고 하고요. 예. 심지어는 어떤 뭐 공수처라든지 재판을 수사를 받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더라도 일정 정도 그러면서 이제 개헌 논의를 한다든지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4년 중임제 내각제를 4년 중임제나 내각제를 받으면서 임기 1년 단축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하고 예. 또 그 사이에 이제 뭐 원로들을 비롯해서 예. 우리 사회에서 뭐 헌정회라든지 어떤 그런 중립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예. 뭐랄까 구심점을 새로 찾아서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좀 더 끌어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가장 빠른 길을 그 가장 빠른 길이 이제 탄핵의 절차를 밟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두 가지의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하모나이즈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 같습니다.